노력 아마 대한민국 역대 이런 상황은 없었지 않나 싶거든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던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됐잖아요. 예전처럼 이게 지금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돈을 버는 시장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고, 이미 그런 시장으로 진입을 했죠. 제가 재작년부터 누가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물건이 있어요. 서울 역세권에 대략 한 2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사세요. 100% 오릅니다. 예.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물건에 접근이 좀 어렵죠. 찾기도 어렵고. 사실 그런 거는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돈이 됩니다. 수익률이 나오니까. 보통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단위가 좀 낮잖아요. 지금은 서울에서 10억, 20억 가지고도 뭘 하기가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물건 고르기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투자를 할 때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했어요. 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이걸 불려나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투자할 때 기본은 뭐였냐면 남들하고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남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데 반 애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머리 좋은 애가 좀 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러면 남들보다 성적이 좀 더 나오려면 더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도 이제 똑같아요. 투자도 남들처럼 이제 평범한 어떤 거에서 나만 뭔가 좋은 성과를 얻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건 그냥 운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뭐 로또 사는 거랑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나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나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을 가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저 아는 동생 중에 이제 약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국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보다 약국 자체를 사고 팔아요. 약국을요? 네. 권리금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죠. 약국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오면 그걸 이제 권리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계약을 해서 수익을 쉐어하기로 하고 약국을 넘기는 뭐 그런 형태. 아니면은 병원 주변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매집을 해서 자기 약국 이외에는 약국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것도 있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가지고 그걸 이제 부동산에 접목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낸 거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제가 이제 그걸 처음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이제 주로 경매를 했기 때문에 돈이 많지도 않고 남들보다 이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고 이러면, 그때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어쨌거나 남들이 잘 모르는, 남들이 접근하지 않는, 남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거를 주로 접근을 했어요. 그 시점에 뭐 이렇게 파산공매라든지 신탁공매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접근하게 된 계기가 그런 거예요. 경매에서 특수 물건을 한 이유는 심플해요. 아파트는 수십 명이 줄을 서는데 특수 물건은 뭐 두세 명?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근데 물론 지금은 특수 물건에 대한 어떤 이제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됐으니까 솔루션이 많이 노출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제가 경매할 때 저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경매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경매를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투자 시장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뭔가 방식이 있어야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거지. 남들 그냥 이렇게 상가에 투자를 한대. 그럼 우르르 따라가서 상가에 투자를 하고 아파트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냥 전체 큰 시장에서 그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개인적인 스킬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게 별로 없어요. 서울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조금 많이 가는 아파트가 있고 조금 적게 가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많이 가는 아파트는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알잖아요. 입지 좋은 아파트예요. 좀 뭐 이렇게 아파트가 낡았더라도 입지 좋은 아파트. 입지가 어떤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이미 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 예. 뭐 초품화라든지 뭐 학교가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지하철이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뭐 대단지여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에 맞춰가지고 가면 당연히 이제 그게 조금 더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그거 아니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어떤 시류에 편승해서 가는 거에 한계가 왔어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계속 규제를 이제 하는 상황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당장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앞에 이제 보셨지만 가격이 당장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정부에서 또 그에 맞는 계속 대책이 나오겠죠.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 대책이 시장을 꺾을 거예요. 시장이 계속 이렇게 미친 듯이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뭐 20억, 30억이 그렇게 낯선 금액이 아니게 됐는데, 일반 직장인이 흑수저가 20억, 30억을 벌어서 아파트를 산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런 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더 가서 40억, 50억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건 정말 비정상적인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버블이 오는 건 어차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으려면 결국은 투자에 관련된 나만의 어떤 스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또 가져가야 될 것들이,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사갈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사실은 투자라는 거는, 부동산 투자도 이제 다른 투자랑 다 동일해요. 부동산 투자는 실질적으로는 그 주식 투자하고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물건이 현물이 있어요. 이 현물을 사용 가치도 있는 그런 현물이 있기 때문에 이 현물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사갈 사람, 우리가 이제 신발을 만들든지 옷을 만들든지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이제 보는 포인트가, 내 물건을 사갈 고객 입장에서 이 물건이 어떨 거다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전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내가 20억에 사서 30억에 팔아야 되는데 30억에 사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비싸게 샀지만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줄을 서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초창기 때 그런 신탁공매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나만의 어떤 투자 방법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 네네네. 뭐 나만의 무기를 장착해라 이거는 뭐 알겠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좀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걸 주변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 네.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답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건 친척들한테도 그렇게 안 해주고, 정말 가족들도 그게 공유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여기에 어떻게 접목을 할까를 항상 바닥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파산공매를 처음 접하게 된 게, 그게 법원에 이제 게시판,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걸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대법원에 이런 게시판이 있더라. 그러면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다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공고가 나오는지. 그걸 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신탁공매라는 게 있네. 그리고 파산공매라는 게 뭐 이런 물건들이 또 나오네.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예전에 뭐 병원이나 이제 약국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그런 물건을 좀 취급을 해보려고 할 때 어떤 식이었냐면,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걸 조금 이렇게 들었잖아요. 듣고 나면 주변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혹시 친구 중에 약사나 의사가 있냐.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뭐 이래저래 한 게 궁금하다. 그럼 이제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이제 내가 아는 거는 이렇게 답을 해주겠다. 한가할 때 와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덕분에 이제 저희 그 집 앞에 있던 약사분이랑 연이 닿아가지고 뭐 맥주도 한잔 하고, 지금도 이제 가끔 형 뭐해요 문자 오거든요. 커피도 보내주고. 그게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파고 들어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걸 보고 이런 게 있네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관심 가지고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대법원에 이런 게시판이 있어. 게시판이 있네? 끝나는 게 아니고 게시판에 있는 글을 다 보는 거예요. 요지는 그거예요. 실제로 내가 정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 예전에는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이만큼 올라갔다면, 지금 이제 갈수록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그만큼 사실은 저는 이제 노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만큼 절실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을 때 딱 그만큼 절실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노력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한 적 없고, 그 시절에 주변에 다른 분들이 참 성실하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 정체를 알죠. 전 별로 성실한 타입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게을러요. 게으른데 내가 이걸 얻으려면 딱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가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줄 수 있는 건 내 시간밖에 없으니까 내 시간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고
그 대가를 이제 받는 거죠. 이게 물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의 어떤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른 일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성과가. 지금 이 스타트업 쪽으로 넘어와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본 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인데 차를 몰고 새벽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울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하러 가는 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막 치열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를 안 하고 이제 성공하기는 확률상 더 이렇게 내려가니까 적어도 이제 그 정도 노력은 기본이 되지 않나. 70년대 아니면 60년대 이렇게 있을 때 계시는 분들은 은행 이자가 20%뭐 30% 이랬잖아요. 그런 그 이자율 받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집을 사든지 뭐 은행에 저축만 해도 이게 자산이 이렇게 쫙 증가하던 그런 시절의 어떤 상황과 지금 뭐 적금 넣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자 이게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이 상황은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하실 때 원칙, 내가 남과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온다. 내가 남과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나만의 어떤 특징들을 찾아야 되고, 그 특징을 부동산에 올려서 투자를 했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이 더 나는 거고, 혹은 주식에 투자를 해도 그게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저 가까운 분 중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 유통 쪽에 슈퍼마켓 이런 거 이제 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이 본래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거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아는 거죠. 그리고 요 정도 매출이 나오면 이거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다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입해서 수익 내기가 쉽겠죠. 또 어떤 분은 주식 투자를 주로 하시는데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있고 그 업종 현황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만간 신제품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샀다가 약발이 떨어지면 팔았다가, 요걸 이제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기존의 사회생활 할 때 갖춘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런 지식 없이 그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은 지식에 이 부동산이건 투자 뭐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뭐든지 상관없는데, 그런 거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되면 그 뒤에는 이제 나만의 무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난 택배를 했는데, 아니면 난 중개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부동산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유통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상황을 내가 잘 안다. 그럼 그걸로 주식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활용해서 투자랑 연결을 해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요즘 투자자들 분위기를 보면서 느끼신 점이시군요. 그렇죠. 이게 방식이 너무 비슷해요. 뭐 어디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우르르. 이런 방식이 이제 뭐 대세적으로 이렇게 전체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일반화되면 그런 방식을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네. 어떤 좋은 방식을 이렇게 공개를 할 때는 이미 그 방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팅이 돼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이렇게 관심 받고 뜨고 이렇게 있는 지역들이 보통 보면 이제 하락을 뭐 한동안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서 하락을 했다가 입주 물량이 좀 끝나면서 이제 조금 움직이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현장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안 받아줄 가격까지 가격을 끌어올려 버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현장 사람들이, 그 동네 주민들이 그걸 받아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확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투자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커지긴 커졌어요. 아마 대한민국 역대 이런 상황은 없었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거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상황 같지는 않고, 물론 다른 환경들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긴 하죠. 이제 정부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 오른 편이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이제 지금 처음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그냥 이제 남들처럼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거는 장기적으로 좀 리스크가 커지는 현상이 아닐까.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상승장이라서 그게 티가 안 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녀도 수익이 나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뭐 그냥 뭐 너도 1억 벌고 뭐 나도 1억 벌고 뭐 네. 수익을 또 좌우하지는 않는 시장이니까 막 묻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막 이렇게 그냥 같이. 모든 투자가 운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특히 부동산은 이 사이클이 기니까 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을 시점이 상승장이다. 상승장 초입에 내가 부동산을 시작했다. 그러면 열의 여덟이 돈을 벌어요. 그런데 하락 시작하는 초입에 시작을 했다. 열의 여덟이 돈을 잃겠죠. 물론 잃는다는 게 이제 기간이니까 뭐 한 20년 들고 있으면 당연히 뭐 더 올라갔겠지만 기간 대비해가지고 수익률이 이제 낮은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시작할 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대부분 모르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돈을 벌었거나 뭐 이렇게 되면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내가 뭘 잘 모르는 시기에 시작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남자들은 주변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 직장 다니면서 월급 한 300, 400 받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여요. 난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1억도 벌고 5억도 벌고 했는데 쟤들 뭐 직장 생활 해가지고 얼마 벌겠어. 그런 생각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게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시장이 이제 턴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뭐 40억, 50억이 평범해질 거야.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는 여기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을 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던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셔야 이제 실제 그런 시장이 왔을 때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막상 그런 준비나 뭔가 대응 없이 보통 그런 상황은 갑자기 들어오거든요. 갑자기 들어왔을 때 이제 좀 흔들리는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죠.